맞습니다. 어머님 되게 유식하십니다. 딴 데 어디 가니까 또 뭐 무슨 딴소리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옛날 그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얼마나 배고프고 못 살던 시절이 되나노 이거네요. 어르신들이 70까지 사는 노인도 없었어요. 그때는 어르신이 다 60만 되면 다 돌아가셨지 70까지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 나라에서 너무 오래 70까지 살면은 법적으로 산에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그게 고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법이니까 정성집도 할 수 없는 거라. 정성 어머니도 70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산에 가야 되죠. 그래가 요양병원이 고려장이에요. 아 그래도 그럼 너무 요새 고려장은 너무 좋은데 옛날에 그 산에 갔어. 요새는 요양병원 얼마나 대우가 좋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 어머님을 할 수 없이 지게에 박정성이라시는 분이 어머님을 지게에 치고 이제 막 아침이 일찍 이제 지게에 치고 이제 고려장 하러 이제 산으로 갑니다. 그래 가서요 막 얼마나 꼴짝 산 높은 데 가가지고 이제 어머님을 턱 내려놓고 이제 큰 절을 올리고 막 눈물로 통곡을 하거든요. 통곡을 하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게 다 사람 사는 길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지만은 너는 집을 잘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오다가 너 집을 못 찾아갈까봐 내가 나무가지를 다 꺾어서 표시를 해놨어 이거네. 그거를 따라서 너는 집으로 잘 찾아가면 된다. 내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라 하면서 엄마가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막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 그런 게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머니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법이고 뭐시고 간에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 다시 지고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이제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머니를 꽁꽁 숨가놨어요.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숨가놓고 있을 거네. 그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운이 힘이 세죠. 그 시절에 대국이라 했잖아요. 예, 대국에서 뭐 해라 하는 대로 다 해야 돼. 그지요? 그러니까 뭐 조공을 바치라 하면 조공도 바쳐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 또 중국의 사신이 떠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이 문제를 알아맞추면 다행이지만 못 알아맞추면 너가 조공을 바쳐야 된다. 예, 조공을 바쳐야 돼. 뭐 보통 조공 바치라면 비단 50필, 뭐 100필, 처녀 50명 뭐 이런 걸 내놔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요. 말을 2마리를 가져왔는데 말이 똑같이 생겼어. 크기도 똑같고 무늬도 똑같고 이래 봐도 똑같고 저래 봐도 똑같아. 그런데 이제 중국 사신이 이 말 2마리 중에 어느 말이 새끼고 어느 말이 어미인가를 알아맞혀라.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성이 앞만 봐도 똑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예. 앞만 봐도 똑같은 게 방법이 모르겠는 거라. 그래 집에 가서 고민을 하니까 어머니가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야야 너는 그것도 모르나 그렇게 쉬운 문제를 모르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말 2마리를 갖다가 하루만 딱 굶가가지고 그 다음날 사신 앞에서 먹이를 줘봐라. 그러면 그 중에 2마리 중에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미가 먼저 안 먹고 새끼가 먼저 배부르게 먹고 나서 어미가 먹기 때문에 짐승도 그래서 먼저 먹는 놈이 새끼인 거를 알아맞추면 된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래 알아맞히 중국 사신이 깜짝 놀랐어요. 와 조선 사람들 머리 되게 좋다. 예, 머리 되게 좋다 하면서 또 무슨 문제를 냈나 하면 나무 톰배기를 딱 정사각형 나무 톰배기를 딱 가져와가지고
이게 어느 게 위에고 어느 게 밑인지 그거 알아맞혀라 하는 거예요. 나무 톱비가 똑같는데 뭐 위인지 밑인지 어찌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밑이 어디 있고 위에가 어디 있습니까? 놓는 대로지. 이래 놓으면 위에가 있고 이래 놓으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또 걱정이더라. 집에 가서 또 걱정을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야야 그렇게 쉬운 문제를 걱정하느냐. 내일 가서 사신 앞에 가가지고 다라이에다가 물을 떠놓고 그 다음에 나무 톰백에 그거를 얹어놔라. 얹으면은 밑에 부분은 밑이고 위에 부분이 위에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는 밑에서부터 물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밑부분에 잘라졌는 그 부분이 무거워서 그게 밑으로 되고 위에는 가벼운 쪽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맞추면 된다. 참 그 어르신 대단하죠. 그러니까 또 막 중국 사신이 이거 뭐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이번에는 못 알아맞히겠지 싶어가 한 가지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는 재 가지고 재 아지요. 나무 태우는 재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새끼를 꽈라. 재 가지고 새끼를 꽈라 하니까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예. 그래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나마 사신 앞에 가서 집단을 한 당 가지고 가가지고 불을 질러라. 그래 집단에 불을 지르면은 그 집단이 새카맣게 재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 바로 재다. 그러니까 집단 가지고 새끼를 꼬니까 바로 재 가지고 새끼 꼬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집단이 새끼를 꼬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임금도 그 소리를 듣고요. 그때 수나라인데 수나라 임금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조선에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단하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공도 못 받아가고 앞으로 조선나라를 우리나라에서 쳐들어가지 않기로 했답니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나라에서 그 어머니 박정선 어머니 때문에 나라를 갖다가 큰일 날 뻔한 일을 세 가지나 넘가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게 해줬으니까 그 어머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부터 어르신이 없으면 안 된다. 어르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고려장 이제부터 폐지한다. 박정선 어머님 때문에 고려장이 폐지됐어요. 고려장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르신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그리스의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 집에 어르신이 없으면 남의 집 어르신이라도 빌려와 갖고라도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물어라. 그게 격언이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요 또 격언이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어르신이 지혜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이 그렇게 지혜로운 어르신 돼가지고 자손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르신이 나이 들수록 고집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은 없어지고 여자 호르몬만 많아지니까요. 막 여자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에 들어오고 싶고 여자는 반대로 돼가지고 막 60이 넘어보면 자꾸 밖에 나가고 싶고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어르신들은 자꾸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어르신 되면 주름만 느는 게 아니고 섭섭한 마음도 자꾸 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마누라 보고 여보 오늘 저녁에는 무슨 국을 끓이는 거야 하고 안방에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거든 마누라가. 그러니까 이상하다. 요새 내가 이제 이 집으로 들어오고 이제 직장도 이제 끝나고 이제 그래 나는 이제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 같다 싶어. 대답도 안 한다 싶어. 또 거실에 나가가 여보 오늘 무슨 국 끓여? 오늘 저녁에 국을 무슨 국을 끓였어? 하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또 부엌에 가가지고 바로 등대에 가가지고 여보 오늘 무슨 국을 끓였어? 하니까 할매가 뒤돌아보면서 아이 영감아 오늘 저녁에 콩나물국 끓였다고 몇 번이나 캐야 알아듣겠노?
자기 키가 먹어가지고 안 들리는 건 안 생각하고 자꾸 나 늙었다고 무시하는가 싶어 노여움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지혜로운 어르신이 돼야 되고요. 섭섭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지요? 맞지요? 그래서 자손들한테 좋은 어르신이 돼야 되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조금 있으면 뭐가 다가옵니까? 예? 추석 다가오죠. 추석 다가오면 자식들, 자녀들 요건 좀 가옵니까? 조금씩 줍니까? 예, 조금씩 주고도 그거요 손자들 다 주지 마세요. 손자가 돌락한다고 다 주지 말고 그거 손자는 쟤네만 주고 그거 다전 뺏기 가지고요 이 팬티에다가 주머니 하나 만들어. 옛날 어르신 보기에 팬티 주머니 달아는 어르신이 있대요. 주머니 하나 달아가 그 안에다 다 넣어놓고요 빈침을 딱 꼽아 놓으세요. 도망 안 가고로 그래 딱 감춰놨다가요 그거는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하고요 뭐 친한 어르신들끼리 또 뭐 칼국수도 한 그릇씩 나눠 먹고 예 또 뭐 어르신 남자 어르신들 또 술도 나눠 먹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 쓰는데 그렇게 써가지고요 서로 친한 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손자는요 할매 냄새 난다고 돈 안 주면 안 희주도 안 해요. 오지도 안 해요. 그리고 뭐 1년에 몇 번 올지 말지 명절에나 오고 그지? 아들 손자 뭐 다 소용없고요. 위에 든지 여기 친구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친구한테는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손자한테 할 수 있습니까? 며느리한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돈 꼭 아껴놨다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행복한 어르신 돼야 됩니다. 맞죠? 예, 이제는 우리 민요 선생님 나오셔서 무용을 하시겠습니다.